네, 사업소득 연 10억 원 버는 저는 사업을 자동화했죠. 네, 자기 확언하는 중입니다. 네, 저는 실제로 컨설팅 관련 비즈니스를 하면서 사업을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직원 100명에 제가 실제 제가 받는 연봉은 연 10억 원, 그리고 자산 연 10억 원, 자산 소득 연 10억 원에서 1년에 총 20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세금이 꽤 나오죠. 그 경우 세금 내고 생활비 등등으로 쓰고 해서 남는 돈이 연 10억 원이 될 겁니다. 그럼 이 10억 원을 이제 필요한 곳에 추가로 투입도 하고 여가를 위해서도 좀 쓰고 이런 식으로 또 활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걸 위해서 저는 연 사업소득 연 10억 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이걸 위해서는 거꾸로 막스 기법 말씀드렸죠. 내가 연 10억 원 받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그걸 위한 사업의 성과, 사업이 어떻게 세팅이 되었느냐, 사업의 아웃컴, 결과물로 또 보자고 하면 직원 100명으로 완전 자동화된 회사를 만든 거죠. 그래서 제가 실무를 막 하지 않더라도 이제는 알아서 돌아가기 때문에 저는 큰 차원에서의 방향, 비전 설정, 그리고 관계되는 기관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일거리들을 또 탐색하고 만들어내고 새로운 것들을 설계하고 도입하는 쪽에 머리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100명들이 만들어주는 성과를 통해서 저는 연 10억 원을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제 비즈니스가 한 개다, 사업체가 한 개다, 두 개다 이런 것까지는 정하지 않았어요. 좀 열어두었습니다. 실제로 현재 저는 사업체가 2개가 있고요. 원래는 더 많았으나 조금 집중을 위해서 조정을 좀 하게 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한때는 또 했다가 요즘에 좀 뜸해졌는데 책을 써서 저자 인쇄도 나오는 게 있었었죠. 네. 그러나 지금 저도 어쩌다 보니 또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조금 더 몰입한 게 있었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책이라는 게 꾸준히 인기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한 4, 5년 인쇄를 쏠쏠하게 받고 지금은 이제 그 인쇄 소득은 좀 거의 끊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책을 이제 또 써야죠. 실제 베스트셀러 작가들 보면 책을 빨리 내면 뭐 1년에 한 번 내는 분들도 있고 몇 년에 한 번꼴로는 내시더라고요. 그게 반복적으로 수익을 내는 건데 저는 전문 작가는 아니다 보니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근데 저의 계획, 목표 중 하나도 책 쓰는 거고요. 그런 소득의 다양화, 이런 것들은 모두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 다양화를, 소득원 다양화를 할 거고요. 그런 부분은 일부 이미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할 건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은 제가 메인으로 역할하고 있는 이 회사, 네, 그 회사에서 사업소득 충분히 내는 것입니다. 자, 저는 얼마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을 텐데 실제 자동화된 수익을 위해서 자동화된 상품들을 만들어내려고 해요. 실제 빅데이터 관련 책을 읽었을 때 거기서 얘기 나왔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미국 기준으로 최상위권 부자들, 그들이 무슨 사업을 하나 봤더니 부동산 쪽 사업이 1, 2위를 했습니다. 부동산 임대, 부동산 개발, 그리고 3위가 컨설팅 회사였고요. 컨설팅 회사도 그냥 일반 한국에 있는 많은 그런 컨설팅 회사 말고 실제 리서치 회사에 버금가는 방식이더라고요. 실제 시장 조사 분석을 하고 그 보고서를 파는 회사들, 그리고 대기업 같은 데서 의뢰받아서 필요한 시장 조사를 추가로 해주는 것도 있겠죠. 네, 그런 회사들의 경우에는 돈을 많이 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리는 와중에 갑자기 떠오른 한 회사가 있네요. 제가 작년 말 올 초에
인도랑 관련돼서 보고서 작성하는 것 업무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알게 된 하나의 회사가 인도라든가 아시아권 컨설팅 회사예요. 현지 진출, 그리고 거기에 시장 동향 조사. 기업 입장에서 해외 진출할 때 이 회사한테 맡길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회사가 규모도 꽤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그 회사를 서치해 봐야 되겠습니다. 레시피를 찾는 거죠. 벤치마크 모델로 보고 한번 그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서두가 조금 길어졌는데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소득 10억 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자 라는 겁니다. 무엇이냐? 제가 잠재의식 세팅한다고 계속 말만 하면 이루어진다? 그건 아니잖아요. 잠재의식으로 내가 기본적으로 계속 그 마인드를 갖도록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내가 계속 무언가 시도하고 움직임은 꾸준히 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똑같은 일을 분명 하는 것 같지만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다. 자, 저는요, 그래서 과감하게 브랜딩 하시는 분에게 브랜드 컨설팅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저희 회사에서 만드는 상품 하나를 출시를 해보자 라고 해서 말씀드린 자동화 수익을 위한 첫 걸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좀 덜 일하고, 물론 아직 100% 자동이라 한 반자동, 반반 자동 정도 될 겁니다. 네, 하지만 그런 상품을 만들어서 고객에게 조금 더 저렴하게 제공하면서 저희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밑바닥 수입들을 확충하고, 여기서 쌓이는 데이터 그리고 반복적인 어떤 훈련들을 통해서 이걸 이제 나중에는 아예 시스템으로 장착을 해버릴 수 있는 것들을 지금 만들자라고 해서 상품을 계속 저도 스터디 중에 있고요. 구상 중에 있고, 브랜드 네이밍을 그걸 아예 좀 과감하게 돈 들여서 만들자 해서 전문가에게 좀 맡겨서 가끔 미팅하고 있고요. 어제도 그 미팅을 했는데, 여러분들, 저도 컨설팅을 하지만 중소기업 컨설팅 해봐야 금액 많이 내지 못하잖아요. 수천만 원, 수억 원 내지 않습니다. 근데 중견기업, 대기업은 컨설팅 한번 받으면 몇억 원에 그 다음에 그 컨설턴트에 대한 엄청 대우를 해주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럼에도 엉뚱한 결론이 나오거나 성과를 못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중소기업은 몇백만 원, 한 1000만 원 선 이런 식으로 하게 돼 있는데, 마치 대기업이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결과물을 원하는 식으로 의뢰하더라고요. 돈 주고 맡겼으니까 알아서 모든 결과물 내줘 라고 원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같이 이 기회에 그만큼 돈을 쓰는 만큼 외부의 정보 수집, 그 다음 브레인스토밍의 기회를 훨씬 더 얻는 것이고요. 플러스 그걸 통해서 내가 더 추가로 여기에 대응하고 빌드업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 차원에서, 그리고 대표자인 나의 차원에서 더 연구하고 고민하게 만드는 기회를 만든다. 그래서 저도 역시 맡겨놨지만, 제가 미팅을 하다가 참고로 계속 자료를 보여주고, 야,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는데 나는 지금 이런 고민 중이었다, 이런 걸 브랜딩에 좀 도입을 하면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거꾸로 제안을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이 시장에 대해서 물론 제3자인 브랜드 컨설턴트도 서치를 해주겠지만, 또 제가 원하는 방향에 맞는 것들은 또 제가 더 잘 알잖아요. 그걸 자꾸 던져줘야 되는 거죠. 그것처럼 저도 하다 보니까 어제 미팅 중에 한 회사를 원래 알고 있던 회사인데 발견했는데, 그 회사가 최근에 거기도 새로운 상품을 만든 것 같더라고요. 내가 추진하려고 했던 것과 유사한 그런 상품을 지금 만들었어요. 근데 그 회사는 저희보다 크고 그다음 타겟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많이 겹치는 건 아니었는데 방향성은 유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나 벤치마킹 하면 되겠다. 요즘엔 다 경쟁 느낌이 아니라 벤치마킹 한 다음에 어떻게 내 걸로 조금 핀트를 살짝 다르게 하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브랜딩을 맡겼고, 또 그걸 위해서 계속 서치를 하고, 저도 어떻게 하면 벤치마킹 하지라는 마인드로 지금 계속 변해가고 있는 거죠. 전엔 이미 있네, 얘네 경쟁사야, 얘네 안 좋아, 막 이랬었던 게 지금은 이거부터 일단 배우고 보자, 베끼자,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어제 발견했던 그걸 참고하면, 제가 지금 상품의 개념으로 정리를 해놓은 게 있는데,
이것도 뭔가 약간 모호하고 아쉬운 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찾았던 회사, 이미 알고 있던 회사지만 이번에 들어가 봤더니 새로운 상품이 만들어져 있던 거죠. 브랜드 네임도 새로 만들고. 그래서 여기서 요 항목 요거를 이건 똑같이 해도 되겠고, 이거는 내가 타겟하는 회사하고는 조금 규모가 다르니 이렇게 규모화를 이렇게 조정하면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제는 시간이 없어서 충분히 스터디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 금요일날 스터디를 위해서 플래너에 이제 메모를 해놨죠. 스케줄 그날 그거 서치하기, 정리하기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찍으면서 또 다른 회사 하나 영상 끝나자마자 메모를 추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회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 회사 비즈니스가 돈을 많이 버는 비즈니스의 사례가 될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러면 그거는 돈이 많이 되는 비즈니스의 벤치마킹 모델, 그 다음에 어제 확인한 회사는 자동화 수익에 기반이 되는 모델, 이렇게 서치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한 번에 다 되지 않을 겁니다. 이걸 통해서 일부 개선이 될 거고 생각보다 성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복이 되고 이걸 내가 놓지 않고 빨리빨리 조금은 신속하게 열심히 고민한다면 성과가 분명히 날 겁니다. 오늘 말이 길었네요. 자, 결론. 연 10억 원의 사업소득을 얻기 위해서 나는 소득원 다양화를 한다. 둘째, 현재 메인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 벤치마크 모델을 찾아서 그 레시피를 알아내고 베낀 이후에 내 것으로 모델링 새롭게 조금 바뀌게 한다 라는 것, 이 두 가지를 지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내가 계속 자기와가 잠재의식 세팅을 하다 보면 보이는 것들이 똑같은 거에 대해서도 계속 보이는 게 다를 거다라는 거고요. 이걸 위해서 저는 자동화 수익을 위한 연소득 10억 원이 사업부에서 나오려고 하면 자동화된 시스템, 아까 책 쓰는 것도 말씀드렸고 추가로 회사 차원에서 자동화된 품위 최소로 들어가는 자동화된 기반 매출 수익 시스템 서비스 상품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기와가는 오늘은 너무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제가 영상 끄고 이동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되세요.